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또다시 베트남에 와 있습니다. 베트남을 정말 자주 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좀 해봐서 이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여행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주로 온라인 사업 관련된 내용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올리고 있는 오늘은 온라인 부업, 제가 하고 있는 SNS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유튜브에 몇몇 가지의 컨텐츠를 올렸는데 유튜브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와 블로그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튜브 관련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벌써 운영한 지 5년 차예요. 근데 아직도 구독자분들은 1만을 달성하지 못했고 올해든 내년이든 꼭 1만 구독자가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좀 더 어렸을 때 퇴사를 하고 유럽을 가기로 결심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진 찍는 거랑 영상 찍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뭐 그때는 뭐 제가 편집을 하거나 뭐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개인 소장용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를 진짜 많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아이폰 초기화가 되면서 그 많았던 영상과 사진들을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한 이유로 유튜브든 블로그든 이제부터 모든 기록을 어딘가에 남기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브이로그로 시작해서 재작년에는 이제 정보성, 구매 대행이라든지 창업 정보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처음 하는 건데요. 사실 구독자는 1만이 안 되지만 저는 제휴 수익으로 100에서 200 사이를 매달 꼬박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애드센스 수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회수가 높게 나오지도 않고 또 구독자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한 달에 100달러? 그리고 뭐 못 받을 때는 두세 달에 100달러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편집을 촬영도 촬영이지만 편집하는데 한 못해도 5시간에서 10시간 걸리는 거 대비 두세 달에 한 100달러도 못 받는 건 이거 거의 좀 노가다 수준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처음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취미로 했지만 어쨌건 제 시간을 써서 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익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건 저는 아직 구독자 수는 조금 낮은 편이고 그래도 꾸준히 계속 유튜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냥 일상이나 여행 같은 걸 기록하고 싶어서 처음엔 브이로그로 시작했고 브이로거다 보니 이제 뭐 퇴사하고 제가 창업하는 그런 과정도 다 브이로그로 풀었었는데요. 재작년부터는 이제 조금 제한을 받고 저는 이제 정보성 컨텐츠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저는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되게 감성적이고 예쁜 그런 좀 뭔가 감성 가득한 그런 영상들만 올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건 저도 이제 유튜브에 수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일과 연관지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재작년부터 창업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정보성으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보다 되게 기계치여서 뭐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룬다든지 아니면 뭐 영상 편집 같은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좀 가장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블로도 있고 뭐 캡컷도 있고 뭐 파이널 컷도 있고 뭐 다양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저는 프리미어 프로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유튜브에 프리미어 프로 편집하는 방법을 막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그때 가장 유명하셨던 분이 아마 비디오 클래스 그분이랑 편집하는 여자 그 두 분 거를 이렇게 보면서 따라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영상 보시면 막 자막도 삐뚤고 제 시선도 이상하고 좀 영상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예전 영상들은 전 보고 있진 않지만 되게 미흡한 부분이 지금도 있지만 지금보다는 그때 영상들을 보면 정말 좀 편집을 완전 초보였던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 벌써 5년 차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제휴 수익으로 100에서 150, 또 많이 받을 때는 200 정도를 매달 월급처럼 받게 되었어요. 아니 구독자가 1만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매달
100에서 150, 200이라는 수익을 받는지 이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보성 컨텐츠를 하면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블로그도 뭐 CPA 뭐 이제 활동도 있고 뭐 수수료 창출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공구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공구도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휴 수익이 있어서 회사랑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휴로 수익을 이제 수수료를 제공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만들어놨던 영상 몇 개로 지금까지 월급처럼 이제 100에서 한 200만 원 사이에 매달 꼬박꼬박 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정보성이나 이런 쪽으로 컨텐츠를 계속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는 아직 많지 않지만 어쨌건 제휴 수익이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저를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쨌건 저를 조금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플랫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라는 사람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뭐 영상이 조회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만드는 영상들이 좋다 보면은 뭐 이제 광고 제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협업 제의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뭐 이제 전자책 제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의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무작정 그냥 업로드라거나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저를 알릴 수 있는 작은 채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꾸준히 유튜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SNS 하나를 시작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라면은 저 같은 저도 약간 관종기가 있거든요.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걸 꼭 시작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유튜브가 아무래도 SNS 중에서는 가장 큰 채널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저를 알리기에 가장 쉬운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튜브를 하면서 좀 힘든 점은 이건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씩 겪는 고충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 악플이라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분들이 뭐 저의 얘기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제가 행동을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좀 지나치게 말이 안 되는 댓글들 이런 게 달릴 때는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질 때가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유튜브든 이런 채널들을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 노출이 될 수도 있다 보니 요즘은 조금 더 사람들 만나는 걸 조심하게 되고 말조심을 하게 되고 행동 조심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신중하게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플이라는 거는 어떤 채널에서든 따라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저는 큰 채널도 아닌데 악플이 막 심하게 달릴 때마다 되게 예민해지고 이제 사람들 만났을 때도 사실 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저를 이렇게 막 알리거나 제 채널이 뭐다 이런 거를 저는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제 채널을 봐주시길 원하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나 이제 새로 만난 어떤 모임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저를 좀 공개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딜 가서든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저격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유튜브를 하면 좋은 점은 어쨌건 구독자가 저는 이제 100명에서 아니 0명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지인들에게는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지인들한테 이제 제 유튜브를 알려줘봤자 이제 구독은 누르지만 제 채널을 안 볼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빵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100명쯤이 됐을 때 한 영상이 터져서 이제 운이 좋게 이렇게 1000명까지 구독자 1000명을 찍고 수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층 이사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이 이제 되게 급하게 만들고 좀 힘들긴 했지만 되게 초창기에 급하게 만든 영상인데 영상을 올리고 2달 뒤부터 계속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 알람이 울리지? 했는데 갑자기 하루에 조회수가 2만 회씩 올라가면서 댓글이 막 달리더니 그때 바로 1000명을 찍고 이제 수익화 창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은 워낙 낮고 뭐 한 달에 많이 들어오면 100달러고 뭐 이제 더 적게 들어올 때가 많은데 평균적으로 2-3달에 한 100달러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작년에 이제 15만, 10만 유튜버 분께서 이렇게 제휴 뭐 이런 거를 제휴나 이제 뭐 이렇게 파트너 제의를 주셔서 지금 그런 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월 100에서 150 그리고 많이 받을 때는 200만 원 정도 이렇게 광고 수익이 아닌 전 제휴 수익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 부업도 온라인 사업이든 부업이든 직장인분들이 약간 부수익에 대한 거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에 어차피 돈을 빠르게 벌긴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도 그렇고요. 온라인 쇼핑몰도 몇 달은 자기가 진짜 미친 듯이 투자해서 상품을 올리고 해서 매출을 조금씩 올려나가는 거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뭐 한 번에 터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적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조금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너무 막 구독자가 빡 늘어날 거야 아니면 영상이 빡 터질 거야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영상을 올리시다 보면 뭐 특히 어떤 주제로 하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주제에서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그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게 되면 뭐 이제 광고 제의를 받기도 하고 협업 제의를 받기도 하고 또 저처럼 제휴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SNS 채널을 하나 키우신다면 한 가지 주제를 정하셔서 유튜브도 꾸준히 편집해서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브이로그 편집이 사실 더 힘들고요. 정보성 편집이 조금 더 쉬운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편집을 처음부터 프리미어 프로로 했던 이유는 언젠가는 어려운 프로그램을 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힘들지만 이제 독학하면서 열심히 따라하다 보니 이제는 프리미어 프로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을 올릴 거고 언젠가는 구독자 1만 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는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촬영지가 바뀌었어요. 사실 퓨전 리조트에서 유튜브 관련 촬영을 하고 리조트 5성급 리조트와 협업과 촬영을 하려면 좀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근데 오늘 블로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요. 제가 예전에도 블로그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온라인 부업으로는 SNS를 선택한 게 개인적으로 전 조금 간종기도 있고 좀 이제 이렇게 사진 찍거나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리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부업은 다른 것보다는 SNS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SNS를 선택해서 제가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일단 블로그 같은 경우는요, 저는 우선은 코로나 당시에 무역회사, 의류 벤더사에서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뭐 어렸을 때 해외에서 자라기도 했고 또 해외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어릴 때부터 또 성인이 돼서도 베트남이나 이렇게 중국 이런 나라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 와서 해외 영업팀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또 이제 저희 팀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팀 이동을 한 3번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쨌건 이직한 회사에서 팀 이동 3번을 한다는 거는 저희는 이제 팀마다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와 조금 업무의 난이도를 이제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참 붐이었던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 신사임당님의 스마트 스토어 영상이었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부업 같은 거나 이제 좀 퇴사하고 코로나 당시에는 조금 저희 같은 경우는 힘든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해볼까 하다가 그때 한참 이제 아직 젊으니까 퇴사를 그럼 해보고 한 1년 정도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내 일을 해보고 영 안 되겠으면 경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고 그때 이제 유급휴가 같은 걸 받게 되면서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못 가니까 국내로 제주도로 오랜만에 여행을 가게 되었고 장기로 10일 정도 여행을 가고 또 이제 제주도 말고도 2달의 유급휴가로 인해서 막 이제 국내 다른 쪽들 뭐 단양이라든지 뭐 이런 여행지를 가면서 평소대로 저는 사진을 엄청 찍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SNS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만 이제 살짝살짝 브이로그를 하고 있었고 뭐 인스타라든지 블로그 같은 거는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유급휴가를 끝나고 회사를 돌아왔는데도 일이 계속 저희 팀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팀 이동을 하기도 했고 신생팀이기도 해서 계속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호텔을 가도 이제 내부 사진을 다 찍고 이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뭐에 써먹지 하다가 시작했던 게 블로그였고 어쨌건 그때는 창업을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이제 체험단 같은 거를 통해서 경비를 세이브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이제 원고를 쓸 수도 있고 부수익을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어쨌건 그럼 쇼핑몰 홍보를 같이 해보자 해서 쇼핑몰 제품 홍보도 하면서 쇼핑몰 관련 사업 관련 글들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쇼핑몰 관련된 리뷰글 이제 광고라고 하죠. 이제 개인 광고라 해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아니더라도 제가 판매할 제품을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블로그 리뷰하듯이 올려가지고 제 스토어 링크를 걸면은 어쨌든
판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개인 홍보용으로도 썼고, 이제 사업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거니까, 어쨌든 온라인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고 싶어서 이제 처음엔 에세이 방식으로 쓰다가 이렇게 정보성으로 쓰기도 시작하고, 완전 잡블로그였어요. 그래서 종종 여행 가는 거나 뭐 이렇게 맛집,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런 걸 내돈내산으로 리뷰를 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씩 블로그가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2만원짜리, 뭐 5만원짜리 이런 체험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테니스 관련된 것도 제가 이제 인스타에 테니스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테니스 광고도 많이 받게 돼서 이제 원고도 조금씩 쓰게 됐고요. 또 이제 경제글, 이제 창업 관련 글을 한 100개 넘게 쓰다 보니까 또 이제 원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전자책 제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섭외 문의 등등, 블로그만으로도 이렇게 섭외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가 높지 않더라도 뭐 영상 조회수가 나온다든지 그 영상이 조금 퀄리티 있게 잘 만들어졌으면은 또 거기서도 협업 문의나 이제 섭외가 들어오게 하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제 원고건이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었고, 섭외 문의, 뭐 예시로 하나 얘기해보자면, 예전에 나는 솔로 1기 캐스팅도 됐었는데 당연히 출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캐스팅 제의도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왔었고요. 어쨌건 저는 이렇게 해서 벌써 블로그를 4년 넘게, 이제 거의 5년 차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잡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뭐 스포츠도 올리고 뭐 사업 관련도 올리고 여행도 올리고 하면서 어쨌건 지수가 엄청 높거나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달지 못했던 것도 뭐 이제 잡블로그로 활동했기 때문에, 왜냐면 제 메인 잡은 어쨌건 사업이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인스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의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인스타 인플루언서 꼭 달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지수가 엄청 높은 뭐 네이버 블로거, 뭐 최적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인플루언서 타이틀을 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고나 특히 경제 쪽 원고나 스포츠 원고 위주로 처음엔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솔직하게 저의 사업 관련된 에세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많이 썼고, 또 한참 그때는 스포츠가 붐일 때 스포츠 관련된 리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제 사업을 해야겠다고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건 이게 제가 온라인 사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유롭게 여행도 좀 할 수 있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실현이 되었고, 좀 이제 쇼핑몰이나 온라인 사업도 오래 하다 보니 파이프라인이 하나하나씩 늘어가면서 조금씩 일들이 이렇게 자동화가 되기 시작했고, 저는 좀 장기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6월에 해외여행 블로그로 이제 주제를 완벽하게 틀기 시작했고, 이제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워케이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노트북 들고 촬영을 해서 블로그에 글을 쓸 수도 있고, 원고를 쓸 수도 있고요. 여기서 편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처리를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물론 사입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배송해야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구매 대행이나 위탁 같은 경우는 어쨌건 제가 이제 노트북만 있고, 또 이제 로밍폰 같은 건 하나 챙겨 다니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웬만한 업무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 3년 정도 이제 사업한 지 3년 정도는 너무 일만 하고 주말 없이 거의 한 14시간, 16시간씩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방지하고 스스로 조금 더 이제 오래오래 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행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건 제가 제 일을 계속 해야 되고 제 일을 혼자 키워서 조금 더 파이프라인을 늘려서 성장을 하려다 보면은 번아웃 같은 것도 극복해야 되고, 조금은 저에게 스스로 쉬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여행인 거예요. 근데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에서 장기로 있으면서 일도 하고 좀 쉬고 조금 이렇게 보내는 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해외여행 블로그로 본격적으로 틀기 시작했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버는 돈을 무조건 다 여행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나라를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어렸을 때 살기도 했고, 현재 가족분들이 베트남에 10년째 거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 2년 동안 가족을 못 만났던 상황도 있었고, 또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관광객이 없을 때부터 익숙한 나라다 보니까 저는 못해도 1년에 가족을 보러라도 1년에 한두 번은 베트남에 늘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베트남으로 좀 장기로 가고, 이제 또 저희 부모님은 호치민에 계시지만 저는 보통 도시 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낭에서 나트랑, 나트랑에서 호치민. 그래서 다낭 인, 호치민 아웃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나트랑 달랏 호치민, 호치민 무인의 나트랑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어쨌건 컨텐츠가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 블로그에서
베트남 글이 한 250개 정도 되게 되었고, 제가 사실 예전에 어렸을 때 유럽을 갔거나 뭐 러시아를 갔다든지 이럴 때는 블로그를 했거나 아니면 그때 갖고 있었던 사진들은 핸드폰 초기화로 인해서 모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지도 않고 그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러시아라든지 어디 다른 나라, 막 유럽이라든지 그런 나라 글을 쓰려면 어쨌건 또 다시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저는 계속 여행지에서 촬영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누구랑 여행하는 것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어쨌건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좀 쉬면서 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익숙한 나라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도 요즘은 특히 여행 블로그는 포괄적으로 여러 나라를 조금씩 글을 쓰는 것보다는 한 나라를 또 한 나라에서도 한 도시 위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게 더 좋다고 해요. 요즘 인플루언서 선정되시는 분들 보시면 뭐 진짜 뭐 사찰만 갔다든지 아니면 부산에서 사찰만 갔다든지 호치민에서 뭐 한복을 입고 여행을 했다든지 이런 특수한 컨셉이 있다든지 아니면 큰 나라 안에서도 한 도시 위주로 글을 쓰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여튼 저는 베트남을 자주 가기 때문에 베트남 컨텐츠가 주가 되었고, 이제 베트남을 자주 가다 보니 유튜브 브이로그 같은 경우도 한 6편 정도 올라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는 정보성이지만 가끔 이렇게 혼자 여행 갔을 때는 이런 브이로그도 남기고 싶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도 베트남 릴스 조금 많이 올리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오랜만에 5년 만에 도쿄에 잠깐 다녀왔는데 이제 일본 구매 대행도 준비하고 있고, 오랜만에 일본 이제 너무 가보고 싶은데 팸투어 모집이 있는 거예요. 사실 팸투어 같은 경우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자유여행이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고요. 일단 한번 경험 삼아 팸투어를 통해서 도쿄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 이제 도쿄 팸투어 같은 경우는 식도락 투어라고 해서 주로 먹는 거 위주인데 먹고 그냥 원고료 아주 소소하게 받고 이런 건데, 또 도쿄 글들이 몇 개 안 되지만 이번에 글을 쓰면서 다 상위 노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조금 제의가 오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협업한 게 한 80건 정도 되고, 작년 11월에도 베트남 다낭, 나트랑, 호치민 건 한 100건 이상이 되는데요. 제가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사실 저는 숙소 리뷰를 뭐 5성급 리뷰 내돈내산도 몇 개가 있지만 주로 3성급 이런 싼 호텔들, 특히 혼자 여행이기 때문에 가성비 호텔 리뷰를 많이 했는데, 포트폴리오를 이제 급하게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호텔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첫 협업하게 된 큰 호텔만 얘기해보자면 IHG 계열사의 보코마벨이라든지 또 하얏트 리젠시 리조트를 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이제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펄 호텔과도 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단계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호텔, 5성급 호텔들과 한 협업들을 쌓아 나갔고요. 도쿄 팸투어 가기 전에 저는 3일 일찍 갔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기존의 베트남 호텔, 전 네임드 있는 호텔들과 리뷰를 하면서 이제 도쿄의 호텔도 한 군데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쨌건 도쿄 일정은 되게 짧았고요. 이번에 베트남에 이제 2달 만에 다시 와서 다낭에서는 조금 규모 있는 리조트들과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풀만 리조트와 그랜드 셰라톤 메리어트계의 5성급 리조트, 그리고 퓨전 리조트 빌라스라고 여기 새로 생긴 신상 이제 퓨전 계열의 리조트를 리뷰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이안에서 조금 유명한 라시에스타, 이 5성급 리조트들은 이렇게 4군데를 협업을 했고, 총 숙소 협업은 8군데 협업, 그리고 여행사를 통한 거와 한국 여행사를 통한 협업도 있고, 또 이제 베트남 분들에게 저는 베트남 글과 컨텐츠가 많다 보니 다이렉트로 DM이 오시면서 이제 달러도 받고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듬뿍 먹고, 이제 글 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달러도 200달러에서 300달러 이렇게 원고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걸로 막 부수익을 엄청 크게 벌 거야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메인이 유튜브가 더 수익이 훨씬 좋기 때문에 블로그는 소소하게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걸로 운영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금을 만들자라고 작년에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게 저는 바로 해외여행 장기 워케이션이었습니다. 어쨌건 해외여행도 혼자 오랜 기간 동안 가려면 자금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특히 숙소비가 가장 많이 들었고, 이왕 해외에 가서 좋은 숙소에서 쉬고 싶잖아요. 뭐 촬영도 해서 저의 이제 협업 포트폴리오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게 다 장점이라 생각해서 저는 주로 숙소 협업 위주로 하게 되었고,
불과 작년 6월쯤 시작해서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벌써 5성급 호텔들과 협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쿄는 이번에 6일 동안 다녀온 그 작은 컨텐츠 하나로 이번에 도쿄의 5성급 호텔뿐만 아니라 5군데, 6군데의 또 호텔과 에어비앤비와 협업을 하게 되었고, 도쿄글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식당 리뷰한 글들이 약간 상위 노출을 하면서 이제 원고건이 또 일본에서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저는 네이버 여행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최적 블로그도 아니지만 그만한 가치를 받으면서 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조금 누락 이슈나 저품질 이슈가 있어서 잠깐 블로그를 멈추고 홀딩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이렇게 소소한 돈을 모아서 또다시 해외 워케이션을 가고, 이젠 그 나라에 대한 컨텐츠가 점점 많아지면 지금 베트남처럼 제 경비를 들이지 않고 돈도 받고 무조건 이제 원고를 받다 보면 항공권 정도는 이제 뽑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으로 벌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건 제 시간도 한정이 있고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건 블로그라는 게 사실 1시간 정도나 뭐 30분 정도 투자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블로그라고 생각해요. 뭐 SNS가 다 쉬운 건 없겠지만 유튜브는 막 이렇게 촬영도 하고 편집을 해야 한다면 블로그도 촬영을 하고 글을 써야 되고 이제 키워드도 잡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블로그를 계속 운영해야지 어느 정도 지수도 올라가고 노출도도 되겠죠. 인스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스타도 처음부터 제가 유명해질 수는 없잖아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부업 같은 경우는 사업은 어쨌건 온라인 사업은 쇼핑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이제 유튜브로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나 SNS는 제가 좋아하는 걸로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 블로그로 주제를 잡았고요. 사실은 이번에 유튜브에 사실 제가 블로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제가 구매 대행이라든지 쇼핑몰도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여러분들께 정보를 그냥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억대 매출을 내는 사람도 아니고 뭐 블로그로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아니고 소소하게 여행 경비를 모으고 여행 경비를 버는 이 정도지만 뭐 이런 정보들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줄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제가 혼자 정보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유튜브를 채널을 파서 이렇게 정보를 주느냐의 차이겠죠. 누구나 정보를 줄 수 있는 시대라 어쨌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누구나 정보를 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본을 쓰지 않고 제가 한 경험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주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도 네이버 블로그 관련된 컨텐츠를 몇 개 올렸는데 이번에 제의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뭐 쇼핑몰 강의 같은 클래스 제의가 오긴 했지만 제가 그때는 쇼핑몰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강의를 해 하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강의 플랫폼에 들어간다면 클래스 101에 꼭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상하게 클래스 101뿐만 아니라 뭐 판다랭크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업 제의가 되게 많이 오게 됩니다. 뭐 네이버 블로그로 협업 제의가 온 것도 있고요. 판다랭크 같은 경우는 네이버로 들어왔고요. 이제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우연히 봐주셔서 이거는 이제 구매 대행이나 쇼핑몰 강의가 아닌 이제 막 네이버 블로그 키우고 뭐 여행 블로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제의가 와서 저는 4월 달에 이제 강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어쨌건 이것도 제가 혼자 일을 하고 어쨌건 제 일이 언제 망할지 모르고 프리랜서 개념으로 보든 사업 개념으로 보든 제가 언제 어떻게 고꾸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은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도 하나에만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파이프라인을 다들 늘리시잖아요. 막 일본 구매 대행도 하고 중국 구매 대행 사업자 늘려서 막 20개를 운영하시던 뭐 5개를 운영하시던 1개를 운영하시던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을 2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부업으로 쇼츠 부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정말 SNS가 잘 되어 있고 요즘 이렇게 온라인 시대다 보니 SNS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메인이 유튜브로 이제 협업 제의가 많이 오게 되었는데 어쨌건 블로그 컨텐츠를 이제 유튜브에 몇 개 올렸을 뿐인데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한 단계 더 자동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벌고 이것저것 전 좀 사실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소소하게 조금씩 벌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일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를 똑같은 채널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따로 그리고 쇼핑몰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제 새롭게 일본 구매 대행도 지금 오픈하려고 일본 가기 전에 준비 중이고 있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요. 어쨌건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계속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갈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자동화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지금 4년 동안 5년 동안 해왔던 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협업 제의도 많이 오고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튼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협업 제의라든지 제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수익이 아닌 뭐 광고를 받는다든지 뭐 PPL 광고를 찍는다든지 원고를 받는다든지 저처럼 해외에 가서도 뭐 달러를 받는다든지 이제는 뭐 베트남 사람들이랑 다이렉트로 일하고 이제 5성급 리조트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든지 이런다 보면은 꼭 굳이 네이버 최적불이나 인플루언서를 달지 않아도 그냥 브랜딩 하는 채널로 키워가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설명을 해봤는데요. 어쨌건 저는 제가 혼자 일을 하고 있고 저라는 사람을 알리려면 조금 두려운 부분도 있고 아플 부분도 무섭고 너무 제가 노출되는 부분도 무서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걸 다 이겨내고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여행 컨텐츠로도 저를 알릴 수 있겠지만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로도 조금씩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채널들을 운영해 나갈 거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이런 쪽에 SNS나 온라인 유튜브나 블로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절대 지금도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레드오션이고 어떤 부분에서 블루오션인지 전 잘 모르겠는 게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바로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조그마한 시간의 투자잖아요.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글만 쓰면 되거든요. 이제 시작 단계에서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조금씩 1년, 2년, 3년 이렇게 한 번씩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도 해보고 촬영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 작은 소소한 부수익을 꿈꾸고 계시고 저처럼 뭐 촬영하는 거나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브랜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죄송해요. 뒤에서 지금 갑자기 어쨌건 이렇게 부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급하게 한 달 만에 어떻게 수익을 낼 거야, 한 달 만에 난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급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을 잡던 2년을 잡던 그냥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하나씩 어딘가에 제가 찍은 영상이라든지 뭐 사진들을 업로드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원고권으로는 최소 못해도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은 받고 있고요. 뭐 많이 받을 때는 뭐 150 정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튜브가 더 한 150에서 200 정도는 고정인 것 같고 이제 만약에 PPL 광고나 이런 걸 한다면 조금 더 벌겠죠.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쨌건 저는 애드센스 수익은 아니고 이제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죠. 뭐 이제 공구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어느 이제 회사 계약을 해서 제가 수수료를 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블로그 같은 경우도 여행 블로그는 뭐 3시간 전이나 마이리얼트리 뭐 CPA로 수수료 받는 것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CPA 수수료보다는 개인적으로 해외 원고료가 조금 더 수익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인스타 릴스 광고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부업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조금씩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만약에 제가 미술을 좋아하면 뭐 자기가 그림을 할 수도 있고 웹툰을 뭐 부업으로 하고 싶으면 웹툰 관련된 뭐 채널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웹툰 관련된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서 무료로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